Whispering to men that's the holy space of gold that lost their shine. 인간의 기억마저 AI에 의해 입력되고 삭제되는 세상.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 매트릭스, 그 속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재배되는 인간들. 그 매트릭스를 빠져나오면서 AI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모피어스는 자신과 함께 인류를 구할 마지막 영웅들을 찾아 헤맨다. 마침내 모피어스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는 청년 네오를 그로 지목하는데, 꿈에서 깨어난 자들, 이제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Moonlight through the last midnight holds the night in its dawn. Beauty of those olden stories, chimes of time that never stay. Memories lost but not forgotten. 어릴 적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문화에 푹 빠져 살았던 워쇼스키 자매는 공각기동대를 접하며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각기동대의 사이버펑크적인 세계관과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워쇼스키 자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각기동대의 가상현실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매트릭스의 핵심 주제가 되었고, 공각기동대의 사이버펑크적인 분위기는 매트릭스의 독특한 영상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공지능도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20세기 말부터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뇌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공학이 극도로 발달할 경우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사이보그 몸체에 인간의 뇌를 넣는다면? 인간의 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다면? 인간의 뇌를 완전히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에 올려놓는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복사해 놓은 나의 생체 데이터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담은 SF 분야의 고전 중 하나가 공각기동대입니다. 1989년부터 시로마 사무네가 만화 잡지에 연재한 SF 만화 공각기동대는 1995년 오시이마모루 감독이 만든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강화복을 입고 싸우는 특수경찰을 의미하는 공각기동대는 일본 총리 직속의 특수부대 공안 국가의 별칭입니다. 핵전쟁이 끝난 2029년을 배경으로 온라인에서 자연 발생한 인공지능이 자신을 인격체라 규정하고 망명을 요청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과연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파고듭니다. 주인공 쿠사나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의체 사이보그 몸체를 사용합니다. 뇌를 튼튼한 케이스에 넣어 밀봉한 다음 나노 컴퓨터를 활용한 맵머신 인터페이스 고스트를 통해 기계 몸체와 연결합니다. 뇌와 나노 컴퓨터를 합치는 전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디까지가 자신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인지 모호합니다. 쿠사나기는 사실 내 진짜 뇌는 벌써 죽어서 깡통쇠 안에서 썩어버렸고, 지금의 나는 쿠사나기 모토코다라 생각하는 인공지능 고스트가 아닐까 의심할 때도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런 주제를 생각한다면 일본어판 제목 공각기동대보다는 영문판 제목 고스트 인 더 쉘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이 제목 자체가 길버트 라일의 더 고스트 인 더 머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공각기동대는 의체를 해킹해 조종하는 인형사의 등장에서 시작합니다. 의체에 들어간 채로 쿠사나기에게 잡힌 인형사는 자신이 정보의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라며 망명을 요청합니다. 외무성에서 타국의 의체를 해킹하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이 자아를 갖추면서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외무성 소속인 공안 6과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국과를 습격하고 간신히 인형사의 의체를 가지고 달아난 쿠사나기는 인형사와 접속해 융합합니다. 인형사는 자신을 생명체라 주장하지만 특성상 자손을 남길 수 없기에 자신의 닮은 꼴인 쿠사나키와 융합해 네트워크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려고 한 것입니다. 추격해온 공안 6과의 저격수가 의체를 모두 파괴하지만
동료의 도움으로 쿠사나기의 전뇌는 어린이 모습을 한 뒤체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제의를 버렸노라. 여기에는 인형사라는 프로그램도, 내가 아는 쿠사나기라는 여자도 없어. 쿠사나기는 혹은 그의 진화 생명체는 동료 형사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메갈로폴리스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볼까? 네트는 광대해. 인간에게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무언가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기계 안에 귀신이 들려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일상 언어학파의 창시자로 꼽히는 길버트 라일은 1949년 저서 정신의 개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질적인 재료로 이루어진 육체와 영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정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 르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비판한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육체가 선박이라면 영혼은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라일은 몸과 마음이라는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실제가 있고 둘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을 통한 인과적 상호관계가 벌어진다는 생각을 배격했습니다.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정신과 몸을 동일한 두 실체로 분리해 놓으니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각기동대가 인공지능과 사이버 스페이스의 원조는 아닙니다. 미국의 SF 작가 윌리엄 깁슨이 1984년에 출간한 뉴로맨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널리 알리며 공각기동대를 비롯해 영화 매트릭스 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뉴로맨서는 뉴로신경 네크로맨서 사령술사의 합성어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떠도는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의문은 미국의 전설적인 SF 작가 필립 K. 딕의 단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잘 다뤘습니다. 1980년대 이후 사이버 스페이스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커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I have been watching you. You have to. 공각기동대가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쿠사나기의 원래 뇌인지 아니면 의체에 깃든 고스트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과감한 해답을 내놓은 점입니다. 영혼, 즉 자아를 정의하는 것은 뇌세포의 전기적 현상이건 나노 컴퓨터에서의 전자의 흐름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쿠사나기의 기억과 자신을 쿠사나기로 정의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쿠사나기라는 입장인 셈입니다. 게다가 광대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은 이후 인터넷 세상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약진과 온라인 공간의 확대를 35년 전에 예언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상상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They did not save your life. They stole it. 매트릭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휘리릭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네오의 멋진 액션? 아니면 빨간 약 대 파란 약의 유명한 선택 장면? 물론 그런 액션과 볼거리도 끝내주지만 사실 매트릭스는 우리 삶의 자유의지와 의미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영화랍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 먹는 음식,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전부 다 프로그램되어 있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마치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로봇이 된 기분이랄까요?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프로그램된 값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와 다를 바 없을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정해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잠깐,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는 우리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개성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죠. 마치 마법처럼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자유의지를 찾아 떠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가짜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을 꿈꾸는 네오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나죠. 네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내 선택에 따라 내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빨간 약은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자유의지를 통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파란 약은 가짜 행복에 머무르는 편안한 길이지만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프로그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당신은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짜릿한 모험을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트릭스 세계관에서 인류는 기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계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매트릭스 속에서 꿈을 꾸며 전력을 공급하는 건전지 신세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노예처럼 잡혀있던 인간 중에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인공 네오입니다. 매트릭스를 감시하는 요원들은 네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지만 네오는 트리니티와 모피어스의 도움으로 통제를 거스르는 자유로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자유의지의 발현입니다. 네오는 자신의 의지로 매트릭스를 탈출하고 진짜 현실에서 깨어납니다. 진짜 현실에서 네오는 반란군에 합류합니다. 반란군의 도시 시온은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 트리니티는 성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시온의 전함 느부갓네사로와 아폴로오 역시 성경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반란군의 집회 장면은 예수의 산상수훈을, 시온의 위원회는 예수의 제자 숫자인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지를 중요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는 철저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죠. 기독교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된 네오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인류 해방을 돕는 예언자 오라클은 네오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대로 네오는 매트릭스 시스템에 다시 도전하는 선택을 하고 결국 반란군의 메시아로 각성합니다. 그는 매트릭스의 연산작용을 기도로 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 법칙을 초월합니다. 매트릭스 1편은 자유의지의 찬가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은 내 의지대로 바뀔 것이고 숟가락도 구부러질 것이고 너를 구속하는 시스템도 초월하여 하늘을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매트릭스 2편은 1편에서 차려놓은 자유의지라는 희망의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영화입니다. 2편은 한마디로 자유의지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 자유의지를 외치던 반란군의 리더 허먼 의원은 네오에게 그의 초능력 또한 누군가 프로그램에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네오의 초능력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트릭스 속에 사는 프로그램인 메로빈지언 역시 인간은 정밀 기계와 다를 바 없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트릭스 설계자인 아키텍트를 만나면서 진실로 확인됩니다. 아키텍트가 밝힌 매트릭스의 전모는 충격적입니다. 인간을 건전지로 쓰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기계들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직관적인 정신분석 프로그램 오라클에게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오라클의 솔루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라클의 컨설팅을 받아들인 아키텍트는 그녀와 함께 선택의 자유가 부여된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그 결과 99%의 인간이 만족한 채 살아가는 영화 속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매트릭스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1%의 인간들은 여전히 깨어나 저항하고 있었죠. 아키텍트는 이러한 변칙을 한꺼번에 모아 일괄 처리하여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는 프라임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 정확히 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장착한 인간이 바로 메로빈지언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인간들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집단 수용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아키텍트와 오라클은 이렇게 네오와 시온을 이용한 난조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5번이나 돌려왔고, 네오는 그 6번째였습니다. 결국 1편에서 나온 자유의지에 대한 찬가는 모두 거짓, 환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네오와 시온은 모두 아키텍트와 오라클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것이죠. 매트릭스 3편에서 네오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오라클이 주는 캔디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달콤한 환상이 깨졌기에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입력된 값에 정해진 값을 출력하는 기계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트릭스 3부작을 관통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 저항하는 시온 사람들은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면 인간과 기계, 곤충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국 정해진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면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어느 신학자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오래된 난제입니다. 워쇼스키 자매는 이 풀리지 않는 난제를 3편에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트릭스는 자유의지라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1편에서는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희망을 불어넣어주지만 2편과 3편에서는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택이라는 카드를 통해 다시 한번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매트릭스 3부작은 단순한 SF 액션 영화를 넘어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1편에서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2편과 3편에서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절망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택이라는 카드를 통해 다시 한번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세계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기계 전쟁과 끝나지 않은 갈등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운명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매트릭스 3부작은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오랜 철학적 논쟁을 다룹니다. 영화는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1편에서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 매트릭스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2편에서 네오는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아키텍트는 네오에게 너는 프로그램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 의미를 부정합니다. 3편에서 네오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류를 구원합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통해 운명을 극복하고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또 다른 갈등과 위협을 초래합니다. 매트릭스 4 레저렉션에서 네오와 트리니티는 다시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위협과 또 다른 선택입니다. 애널리스트라는 새로운 빌런은 매트릭스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 하고 인간들은 다시 한번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매트릭스 4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되찾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또 다른 갈등과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영원한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일까요? 매트릭스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이끌 뿐입니다. Here we go. 자유의지를 믿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소중함과 선택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단순한 SF 액션 영화를 넘어 자유의지와 운명,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3편에서 오라클이 스미스에게 몸을 내준 이유와 스미스에게 일어난 변화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Have you ever questioned the nature of your reality? The Matrix is everywhere. It is all around us. I could talk my best up peace and sound, but in my mind I'm ringing freedom's bell. Got a secret plan, it's wild, it's bold. Saying bye-bye to this job that's got me sold. Gonna break free, shake off the 9 to 5. No more suits and ties, time to come alive. Chase those dreams, gonna touch the sky. Watch the party and I'm the DJ tonight. Let's go! Money blues, not every day's a blast. The cold walls, I'm tearing down the past. From the spark, it's a raging fire inside. Time to surf the waves of life's wild ride. Cowabunga! Gonna break free, shake off the 9 to 5. No more suits and ties, time to come alive. Chase those dreams, gonna touch the sky. Watch the party and I'm the DJ tonight. Let's go! Goodbye mundane, hello insane. My life's about to get a major upgrade. No more snooze button, I'm wide awake. This adventure's mine to make. Woo! Gonna break free, shake off the 9 to 5. No more suits and ties, time to come alive. Chase those dreams, gonna touch the sky. Life's a party and I'm the DJ tonight. Let's go! 9 to 5, more like 5 to 9. Living large and feeling fine. This is my time to shine. Yeah! Listen to a show. Yeah, son. Ink's cool song. Want to bring Free like the on is accent hoping it down the ear and of my views by Free Latellen core song. It's going to my album with the Chaplagian Mike and Free song. He's a Paul debut with 60. Giraffe the skull looking never stuff. Gonna break free, shake off at 9 to 5. No more suits and ties, time to come alive. Chase those dreams, gonna touch the sky. Life's a party and I'm the DJ tonight. Let's go! 9 to 5, more like 5 to 9. Living large and feeling fine. This is my time to shine. Yeah! 오라클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계들도 인간처럼 자유의지에 의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오라클은 인간을 이용하여 인간 마음의 알고리즘을 역공학적으로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에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남아 있었고 1%의 사람들은 깨어나려 했습니다. 수학자 다비드 힐베르트는 수학 체계의 완전성과 무모순성을 증명하려 했지만 쿠르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 그 꿈은 무너졌습니다. 괴델은 어떤 수학 체계도 완전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참의 세계를 알고리즘이 100%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 역시 모든 종류의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보편 튜링 머신을 고안했지만 정지 문제라는 치명적인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튜링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지할지 말지 100%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컴퓨터가 미래에 예상치 못하게 먹통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라클은 아키텍트의 시스템에 오라클 스미스라는 자기 지시의 바이러스를 풀어놓음으로써 기계사회 전체를 자기 모순의 무한 루프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오라클이 기계사회의 정지 문제에 대한 방어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제조했음을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오라클의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모순 앞에서 혼란에 빠졌고 결국 오라클의 자기 실현적 예언의 고리에 붙잡혔습니다. 매트릭스에서 워쇼스키 자매는 기계도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들도 알고리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도약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라클은 자기 혼자서 그런 도약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괴델의 이상한 고리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었고 순환적인 모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더글라스 호프스테터는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처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로저 펜로즈는 의식이 생성되려면 비알고리즘적인 양자 물리적 특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라클은 다른 기계들에게도 인간의 마음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는 혁명, 매트릭스 레볼루션이었습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에서 네오의 희생 덕분에 인간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는 기계들이 인간들과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세계관은 여전히 자유의지와 운명의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는 과연 진정한 공존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매트릭스 내의 매트릭스 이론은 매트릭스 내의 모든 시뮬레이션, 심지어 현실로 인식되는 세계조차 동일한 시스템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시온과 아이오의 인간들 역시 꿈 상태에 있으며 지구는 인간을 조종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믿게 만드는 또 다른 층의 매트릭스라는 것입니다. 네오가 케이블이나 컴퓨터 없이 매트릭스에 접속하는 능력은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능력은 그가 매트릭스와 현실 사이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단순한 인터넷 연결 그 이상임을 시사합니다. 네오의 뇌에 이식된 기술이 그를 매트릭스의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레볼루션에서 네오가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1편에서 죽음과 부활 이후 매트릭스를 코드 형태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3편에서도 네오는 다른 층의 현실에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실 역시 매트릭스의 일부이며 네오가 그 코드를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라클을 만났을 때 네오에게 구부러진 숟가락을 건네는 소녀는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로 시온에서도 네오에게 숟가락을 보내 모든 것이 환상임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에이전트 스미스가 각성한 인간을 감염시키는 능력은 매트릭스에서와 동일하게 현실에서도 발휘되며 이 또한 현실이 매트릭스의 또 다른 층임을 암시합니다. 건축가는 시온이 여러 번 파괴되고 재부팅되었다는 사실을 네오에게 밝힙니다. 이는 기계들이 시온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 재건에도 관여했음을 시사하며 통제된 반대 세력 전략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갈등과 투쟁,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네오는 코드의 이상현상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거하기는 어려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계들은 시온, 현실, 그리고 구원자의 경로를 조작하여 인간을 통제해온 것입니다. 매트릭스에는 다양한 버전의 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에서 분석가는 자신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상현상을 재활성화하려 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트리니티를 네오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현실에 두었습니다. 네오와 트리니티는 특수한 포드에 갇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과거 회상 장면에서 네오는 현실에서 파수꾼에게 능력을 사용하려 합니다. 분석가는 네오와 트리니티를 가까이 두어 이상현상을 재시작하려 했고 두 사람이 결합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트릭스4의 현실은 또 다른 시뮬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네오와 트리니티의 신체적 모습, 그리고 아이오의 발전 과정은 현실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60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정도 규모의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매트릭스 내의 매트릭스 이론이 사실이라면 분석가가 패배한 후 다시 등장한 이유와 그의 행동은 설명 가능해집니다. 그는 토마스가 자신이 현실에서 다시 깨어났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트리니티와 마찬가지로 토마스의 각성은 통합된 이상현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매트릭스4에서 토마스가 1편과 거의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은 모두 분석가의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현실이 이상현상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네오와 트리니티에게서 이상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오가 시뮬레이션에 갇혀 있다면 아이오 역시 가짜이며 네오가 스미스를 물리친 후 60년이 흐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오는 여전히 매트릭스에 갇혀 있으며 모피어스는 그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트릭스 부활은 단지 꿈일 뿐일까요? 매트릭스 시리즈는 현실의 본질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매트릭스 내의 매트릭스 이론은 이러한 질문에 더욱 깊이를 더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조차 더 깊은 시뮬레이션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매트릭스 부활은 이러한 이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단서들을 제공하며 진실의 사막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우리에게 현실의 진실을 탐구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묻도록 이끌며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에서 결정론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뉴턴의 고전 역학은 결정론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양자 역학과 카오스 이론이 등장하면서 결정론은 도전을 받습니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보여주며 카오스 이론은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오랜 철학적 논쟁거리입니다. 만약 세상이 결정론적으로 움직인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할까요? 양자 역학과 카오스 이론을 통해 세상이 결정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명론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관점입니다. 매트릭스는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현실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믿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음을 증명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퍼트남의 통 속의 뇌는 우리의 뇌가 통 속에 담겨 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는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될 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매트릭스는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사회에 던지며 진정한 현실은 무엇인지 인간의 인지 능력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빨간 약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파란 약은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진실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눈을 감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빨간 약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진실의 사막에서 눈을 뜰 각오를 해야 하며 마음속에 가시를 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시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매트릭스는 현실의 본질, 자유의지, 진실과 환상과 같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도록 이끌며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2001년 닉 보스트롬은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시뮬레이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설은 미래의 고도로 발전한 기술이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현실 또한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기술 발전 전에 멸망한다. 핵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으로 인류가 멸망하여 시뮬레이션을 만들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인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해도 윤리적인 이유 등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99.999%의 확률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종의 길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인류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기를 바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측하는 순간 파동이 입자로 변하는 현상은 현실이 정보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임스 켈리는 언맨드 이너베이션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은 입자가 아니라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가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전자는 관측 여부와 상관없이 입자로 나타납니다. 즉, 정보의 유무가 현실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존 휠러는 이 세상은 정말 정보로 이루어진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든 존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We can't see it, but we're all trapped inside these strange repeating loops. 매트릭스의 뛰어난 점은 추상적인 질문들을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진실을 원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프로그래머 네오의 여정을 통해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허무주의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의 여정은 고전적인 영웅의 여정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네오의 진실을 향한 여정은 반복되는 꿈과 불편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관과 불안감은 종종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의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첫 신호가 됩니다. 꿈의 신 모피어스는 직관을 신뢰하고 꿈의 힘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구속하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네오는 행복한 무지와 고통스러운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빨간 약을 선택한 그는 충격적인 진실, 즉 인간이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파괴 이후에는 새로운 현실의 재건이 따릅니다. 하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네오의 훈련은 2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는 매트릭스의 규칙을 조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주체성과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라클과의 만남은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자기인식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오는 단순히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이퍼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의심의 단계는 진실을 거부하고 환상의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는지 아니면 무지의 편안함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영화의 핵심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6번째 단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피어스를 구하기로 한 네오의 결정은 전환점이 됩니다. 이성적 지식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힘을 줍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변혁적인 단계는 사랑입니다. 트리니티의 사랑과 네오 자신의 믿음이 결합하여 그의 부활을 이끕니다. 사랑은 매트릭스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며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열쇠입니다. 매트릭스는 종교적 서사, 특히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철학적 개념을 절묘하게 결합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과 마주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한계에 저항하고 현상을 질문하며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진실과 자아 발견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매트릭스는 1999년 워쇼스키 자매가 발표한 SF 영화로 현실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성찰을 제시한다. 영화는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의 오랜 논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매트릭스의 설정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연상시킨다.
동굴 속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현실로 인식하며 살아간다. 영화 속 인물들 역시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와 구별되지 않는 감각을 느끼며 살아간다. 영화는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뿐일지도 모른다. 매트릭스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의 오랜 논쟁을 다룬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은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로 묘사된다. 하지만 주인공 네오는 자신의 의지로 매트릭스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를 선택한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외부의 힘에 의해 억압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 존 앤더튼은 예지 능력으로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결국에는 예지 능력의 오류를 밝혀낸다. 매트릭스는 다양한 은유를 통해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문다. 빨간 약과 파란 약은 진실과 허구를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며 매트릭스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현실의 고통과 마주하지만 동시에 자유와 진실을 선택한다.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돔 코브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결국에는 진실을 선택한다.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빨간 약은 매트릭스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파란 약은 매트릭스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음을 상징한다. 영화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는 자신의 삶이 TV쇼의 일부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다. 매트릭스는 인간을 가두는 가상현실 감옥이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은 자유를 잃고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된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관습에 갇혀 자유를 잃을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이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탈출을 계획하며 자유를 갈망한다. 네오는 매트릭스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자 매트릭스 시스템에 저항하는 혁명가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매트릭스를 변화시키고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영화 V4 벤데터에서 주인공 비는 억압적인 정부에 저항하는 혁명가이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시민들에게 자유를 일깨운다. 매트릭스는 현실의 본질,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과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성찰을 제시한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과 자유를 선택한다. 이는 인간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진정한 행복은 현실 속에서 고통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트릭스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주인공 네오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에 갇힌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 희생하며 그의 부활은 기독교의 구원 서사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매트릭스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오는 인간적인 결점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의 구원은 개인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 영화 벤허에서 주인공 벤허는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유대 민족을 이끌고 자유를 향한 투쟁을 벌인다. 그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매트릭스는 윤회, 업, 해탈과 같은 불교적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존재로 묘사된다. 네오는 이러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임을 시사한다. 영화 바라나시에서 주인공 아루나는 윤회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뇌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현실의 고통과 마주하며 자신의 업을 인정하고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간다. 네오는 새로운 누를 의미하는 접두사 니오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네오가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트리니티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그녀는 네오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시온은 유대교에서 약속의 땅을 의미한다. 매트릭스에서 시온은 매트릭스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지막 도시로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다. 매트릭스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네오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 트리니티에 대한 사랑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한다. 네오는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이는 종교적인 자기 성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연상시킨다. 네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반영한다. 매트릭스는 다양한 종교적 상징과 은유를 통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하지 않지만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매트릭스는 종교적인 은유를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트릭스는 영웅 서사의 고전적인 구조를 따른다. 주인공 네오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특별한 능력을 얻고 동료들과 함께 악에 맞서 싸운다. 이는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와 유사하며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와 희망을 전달한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는 평범한 농부에서 제다이 기사로 성장하여 악의 제국에 맞서 싸운다. 그는 스승 요다에게 훈련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은하계를 구원하는 영웅이 된다. 매트릭스는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을 탐구한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현실을 왜곡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주인공 조엘은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지워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긴다. 네오는 영웅 서사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특별한 능력을 얻고 동료들과 함께 악에 맞서 싸운다. 이는 인간이 내면에 잠재된 영웅적인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트릭스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을 투영하는 공간이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스미스는 네오의 그림자 자아를 상징한다. 그는 네오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며 끊임없이 네오를 방해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자아와 마주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네오의 여정은 영웅 서사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른다. 그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시련을 겪고 동료들과 함께 악에 맞서 싸우면서 성장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림자가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네오와 스미스의 대결은 영웅과 그림자의 대결을 상징한다. 네오는 스미스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고 초월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통합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매트릭스는 1999년 워쇼스키 자매가 발표한 SF 영화로 21세기를 목전에 둔 인류에게 현실의 본질과 자유의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SF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조작된 허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은 꿈을 꾸듯 살아가지만 그 꿈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감각을 제공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는 어쩌면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뿐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매트릭스는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 개념인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을 차용하여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시뮬라크르는 실제 모델이 없는 모조품을 의미하며 시뮬라시옹은 모조품이 실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영화 속 매트릭스는 시뮬라크르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은 실제와 구별되지 않는 감각을 느끼지만 그 감각은 실제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매트릭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현실이며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진실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매트릭스는 힐러리 퍼트남의 통 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을 연상시키는 설정을 통해 현실의 본질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통 속의 뇌는 우리의 뇌가 통 속에 담겨 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는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될 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통 속의 뇌라면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이러한 사고 실험을 영화 속에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현실의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매트릭스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의 오랜 논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주인공 네오는 자신의 의지로 매트릭스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를 선택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외부의 힘에 의해 억압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 존 앤더튼은 예지 능력으로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결국에는 예지 능력의 오류를 밝혀낸다. 매트릭스는 양자역학과 카오스 이론과 같은 과학적 개념을 통해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보여주며 카오스 이론은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이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우연과 확률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트릭스는 이러한 과학적 개념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빨간 약은 매트릭스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고통스러운 길을, 파란 약은 안락한 무지 속에 머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이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는 자신의 삶이 TV쇼의 일부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다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입니다. 매트릭스는 이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삶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트릭스는 빨간 약과 파란 약, 모피어스, 트리니티, 스미스 등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통해 영화의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빨간 약은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파란 약은 안락한 무지 속에 머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모피어스는 진실을 추구하는 스승의 모습을, 트리니티는 네오를 돕는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미스는 매트릭스 시스템의 일부이자 네오의 그림자 자아를 대변하며 끊임없이 그의 자유의지를 시험합니다. 매트릭스는 영웅 서사의 고전적인 구조를 따르면서도 독창적인 변주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네오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특별한 능력을 얻고 동료들과 함께 악에 맞서 싸웁니다. 이는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매트릭스는 네오를 단순한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네오는 인간적인 결점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의 구원은 개인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영웅 서사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매트릭스는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을 탐구합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현실을 왜곡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미스는 네오의 그림자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는 네오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며 끊임없이 네오를 방해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자아와 마주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매트릭스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트릭스는 현실의 본질,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과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성찰을 제시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과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는 인간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진정한 행복은 현실 속에서 고통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매트릭스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진실의 사막을 건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지만 동시에 진실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하며 진실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빨간 약은 매트릭스의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파란 약은 안락한 무지 속에 머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네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어 빨간 약을 선택하고 매트릭스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진실의 사막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탐구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성장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오는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마침내 매트릭스를 초월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진실의 사막은 우리에게 고통과 마주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진실의 사막을 건너는 과정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사막을 건너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네오는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진실의 사막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진실의 사막을 건너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사막을 건너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것을 격려합니다. 진실의 사막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가? 당신의 자유의지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진실의 사막을 건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가? 당신의 자유의지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영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진실을 향한 용기와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매트릭스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철학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Memories, chimes of time that never stay. Memories lost but not forgotten in my heart. They softly play. Silver dust on porcelain faces. Dreams once bright, now blurred by years. Timeless songs in hidden places breathe in life and silent tears. Home music box plays one last time, turning gears that slow and bind. Loving whispers in sweet rhymes, fading lines on love's confine. Beauty of those fleeting moments, chimes of time that drift away. Memories like those broken fragments in